야, 너는 참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그래? 너야말로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네.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 머리가 희끗희끗 센 친구들과의 재회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옛 추억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시작된 것은 각자의 현재를 확인하는 탐색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자가 미국 유학을 떠났다며 뿌듯해하고, 또 다른 이는 회사를 매각하고 해외여행하며 여유롭게 사는 이야기를, 한 친구는 최근 시작한 골프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간다며 신나했습니다. 겉으로는 환한 미소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현재를 은근히 가늠하고 있었죠. 나만 초라한가 싶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진짜 부러움을 산 사람은 화려한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한 친구가 시선을 끌었죠. 모임이 끝날 무렵엔 많은 친구들이 다가가 연락처를 물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모임 경험해 보셨죠?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주눅드는 그 기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모임에 나갔을 때 진짜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는 자녀 자랑, 여행 자랑, 명품 자랑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 필요 없이 모임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유형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만의 품격과 깊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유형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이란 꼭 돈을 벌기 위한 직업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동창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서관에 오시는 날이면 아이들이 김 선생님 오셨다 하면서 반갑게 달려온대요. 영호야, 퇴직했는데도 아직도 일하냐? 쉬고 싶지 않아?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이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야.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 사람은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해. 정말 놀라웠습니다. 70대 초반인데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피부도 윤기가 있었거든요.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말을 할 때마다 손짓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박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주 2일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야, 창수야, 너 그렇게 큰 회사 운영하다가 이제 커피 타는 일 한다고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친구들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커피 내리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없고 즐거운 일이야. 회사 일할 때는 밤에도 잠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거든. 그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40년 전 학창 시절에는 항상 긴장해 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규칙적인 일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오래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와, 대단하죠.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느낌을 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더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최 교수는 대학에서 은퇴한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가 기른 유기농 채소가 동네에서 꽤 유명해져서 작은 농장으로 확장했대요. 야, 민수야. 너 농사 짓냐? 교수하다가?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농사는 내게 매일 배움의 연속이야.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순환을 느끼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른 채소를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면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이전의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위보다 자신이 진짜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동창인 이 선배는 4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했어. 이제서야 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지. 비록 프로 음악가는 아니지만 나와 함께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이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물러나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부러움을 받는 것 같아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진정한 귀티가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귀티란 명품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형성된 인격과 생활 습관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을 의미해요. 우리 동창 중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외모나 비싼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가 동창회장에 들어오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미소와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여유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궁금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 속 눈빛이 바로 당신의 진짜 색깔이에요. 내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레 얼굴에 드러나죠. 진정한 귀티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날카로운 비판보다 따뜻한 공감을,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듯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세포의 늙어가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정 회장이라는 동창도 있습니다. 그는 큰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권위적이거나 거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그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40년 전 학창 시절의 추억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자리에서 그는 준호야, 너 3학년 때 문학반에서 쓴 시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말 좋았어. 라며 제가 완전히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의 기억력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야. 라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재산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동창회 이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에서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담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조르주 로데바흐는 40대가 되면 각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얼굴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우리가 지은 미소의 횟수와 깊이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죠. 그래서 진짜 귀티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정직한 삶과 아름다운 마음가짐의 결과물인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장자의 추수지락이라는 이야기에는 바다를 처음 본 강물이 나옵니다. 강물은 바다의 엄청난 크기를 보고 놀라며 자신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죠. 이때 바다가 말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직장에서는 직위와 연봉을, 나이 들어서는 자녀의 성공과 재산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러움을 받는 노년의 모습은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창 중 황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55세에 퇴직을 했고 60대가 되어서야 첫 소설책을 출간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어. 남들이 30대, 40대에 이르는 성공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 또 다른 동창인 신 선생은 평생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하며 살다가는 정작 내 인생은 누가 살아줄까?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야지. 나한테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었어. 이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자신감과 평온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죠. 지금까지 나이 들어 진정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정적 준비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미리 찾아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 요리 같은 것들도 좋고 봉사활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열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동네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도 보람있죠. 직장 외의 새로운 관계망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은퇴 후에도 외로움 없이 풍성한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3명의 친구와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겼는데 이런 작은 모임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둘째, 진정한 귀티를 갖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집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최소 3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기 2정거장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침 햇살, 좋은 음악, 따뜻한 커피 같은 일상의 작은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썼던 육아일기장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한 순간 한 줄씩 적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행복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저녁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급한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지친 직장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가며 우리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진정한 귀티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빛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성찰의 시간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성공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러움을 받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일기를 써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주말 카페 독서 모임, 출근길 감사 찾기, 화요일 친구들과의 영화 보기처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꼭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진짜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진짜 귀티를 갖추는 것, 그리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에 충실하는 것. 이 3가지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음과 외모, 성공과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TV와 SNS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인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진짜 행복과 아름다움은 그런 겉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며 그 과정에서 진짜 기쁨과 만족을 찾아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루며 살아가죠.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이 다 크면 여유가 생길 거야. 더 많은 돈을 모으면 걱정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곤 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60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화려한 명함이나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술자리가 무르익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난 큰 성공을 하지 못했어. 너희들처럼 출세하지도 부자가 되지도 못했지. 하지만 내 인생에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젊고 맑았어요. 노년의 행복은 젊었을 때 이루었던 성공이나 모은 돈이 아니라 매 순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기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중간에 누가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변 경치를 즐기고 함께 뛰는 사람들과 응원하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행복이에요. 작가 헤르만 헤세는 행복이란 결국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진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SNS를 끄고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 또한 동창회를 다녀온 후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더 적게 가지면서 더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성취보다는 관계에, 비교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려 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는 제 모습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